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마음에 제 마음에 들었던 사연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셔요. 안녕하셔요. 하셔요가 나왔네요. 휴일인데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물고기 잡는 법 수강생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물고기 잡는 법 정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주신 분이었어요. 땡땡땡이란 이름으로 수강하고 있답니다. 남관현 교수님 수강 중 언급되는 중 찾아보다 좋은 랭고님 만나 열공 중이네요. 아마 여기 교수님이 뭐 제 이야기를 짧게 했나 봐요. 저는 부산 어디에서 땡땡 공인을 운영 중이랍니다. 현업에서 실제 공인중개소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가끔씩 부동산 관련 강의 수강을 하곤 했지만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던 차였어요. 이것저것 랭구님의 유튜브나 강의 열심히 듣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랭구님이 한 것처럼 공급자, 뭔가 능동적인 공부를 하고픈 마음에 불을 지피는 중 노력하고 있답니다. 강의와 상관없는 질문이어서 죄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송도, 암남동 부근, 힐스테이트 분양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주택조합 사업이 네다섯 군데에서 움직임이 있는데요. 저는 주택조합 사업이 정말 궁금하답니다. 뉴스나 블로그 보면 위험성만 언급, 단발성 내용뿐이거든요. 사실 랜드프로에서 주택조합도 수강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주택조합 공부하려면 랭고님 말씀대로 이 키워드를 깨부시려면 어떤 루트로 가야 할까요? 어떤 법을 공부해야 할까요? 어디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디서부터 보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보여드렸던 장표가 하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법률을 쫓아가야 돼요. 법률을. 법률을 쫓아가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사업의 종류를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뭐 사업의 종류가 보면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가로주택 정비, 뭐 주거환경 관리, 재정비 촉진 사업, 주택 건설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 지금 맞죠? 질문이 이 주택조합 사업이 대부분 다 지금 어떤 걸 묻고 있냐면 지역주택조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법률을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이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도시를 전체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죠. 당연히 이것과 상관이 없고요.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일 수는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빈 땅에다가 토지만 산 상태에서 이 조합원들을 구해서 분양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택 건설 사업 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법률로 따지면 주택법을 살펴보셔야 돼요. 주택법을.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택법을 살펴보려면 당연히 여기로 가야죠. 한번 가보죠. 여기 사이트 이름이 자 이렇게 되죠. 국가법령정보센터죠. 사이트 제목이. 여기 들어가서 뭘 본다? 주택법을 살펴봐야 돼. 주택법이 여러 개가 있겠죠. 민간 임대주택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장기 필요 없고 주택법 여기 있잖아요. 주택법을 눌러서 살펴보셔야 돼요. 주택법에도 보면 주택법 시행규칙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주택법으로 검색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주택법이라는 것이 먼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이 있을 거고요.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 그리고 주택법을 실제 실행하려고 할 때 필요한 어떤 규정들, 그것에 대한 좀 세부 규칙들, 이렇게 단계별 내용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2017년 10월 1일 날 또 뭐 제정을 한번 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보통 다 국토교통부에서 이것들을 다 관할하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디테일하게 궁금한 것들은 이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래서 이 법률을 잘 연구하면 당연히 주택조합장도 될 수 있고요. 실제 그분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도 될 수가 있죠. 그것을 모르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률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노하우를 많이 익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읽어보는 거죠. 되게 딱딱하게 적혀 있어요. 주택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서 사업 주체 뭐 울랄라 울랄라 쭉 많아요. 많고 자 가다 보면 이제 주택의 건설, 주택 건설 사업자 이 사업자는 누구냐 울랄라 울랄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건설할 수 있죠. LH 할 수 있죠. 지방공사 할 수 있죠. 그리고 법인 공익법인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또 11조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11조로 쭉 가서 등록 말소 자 주택조합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네요. 제2절 그 11조 주택조합의 설립 어떻게 하는가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직장 주택조합은 제외하고 또 다른 이야기죠. 직장 주택조합이 아닌 좀 많은 수의 구성원을 확보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를 일단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는 뭐 3분의 2 이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세세한 내용들 다 읽을 수는 없고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구구절절 읽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근데 이제 누군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놨겠죠. 그래서 좀 서핑해 보실 키워드를 이제 얻어낸 거예요. 주택법 이렇게 해서 지역주택조합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해 보면 검색해 보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검색을 쭉 해본 결과 여기에 가면 괜찮은 내용들이 서머리가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서핑한 거예요. 잘 모르는 곳이고 보면 이제 절차도 같은 것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때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승인을 얻는데 이 승인 얻는 게 시간이 꽤 걸리죠. 이 승인 얻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승인 얻으려면 또 기본적으로 아까 토지의 뭐 80% 이상 또 승인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착공도 하고 일반 분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차가 이제 일반적인 뭐 재건축 재개발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인허가 받는 부분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까지 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런 것도 있죠. 조합원 이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이다.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조합하고 시행 절차가 판이하게 다르다. 왜냐면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조합원은 특정 단지에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미 다 집주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이제 매입해가지고 그 중에 동의를 얻으면서 지금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행사가 개발 가능한 토지를 탐색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또 주택 구매자까지 미리 조합원까지 다 모집을 해서 그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또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을 때 그 하고 싶은 조합원들을 또 모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랄라 올랄라 내용들이 쭉 있고, 뭐 유형도 있고, 사업 주체도 있고, 공급 규모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고요. 여기 보면 85제곱 이하로 제한을 받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뭐 장단점 같은 것도 되게 많겠죠. 사실 딱 눈에 띄는 게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죠.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규제를 좀 거의 안 받죠. 그냥 살포시 소리 소문으로 공지해서 싹 뒷단으로 싹 접수받고 또 해지 같은 것들도 막 잘 안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불안전성 때문에 안정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분양가도 이제 좀 저렴하고 그리고 전매 제한 안 받는 이런 것들은 장점이긴 한데 그 대신에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추가 분담금도 뭐 일반적인 뭐 분양도 그렇지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업무 추진비 다 발생하긴 한데 어쨌든 더 발생할 여지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워낙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법령이 개정되고 있어요. 개정되고 있고 지금 07년 9월달 같은 경우는 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권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80%가 안 되고 뭐 옛날에 50% 넘고 뭐 그랬을 때 진행한 경우도 이제 많은가 보죠. 그리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건설 예정인 세대수의 2분의 1 조합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그리고 몇 가지 뭐 특이사항들 좀 있고요. 자격 조건도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감사, 조합 규약에 포함된 내용, 승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 있고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17년 6월 달에도 또 주택법이 개정되었어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또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으로 또 많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관할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분이 또 신설되었고 또 조합원 모집 공개 모집할 때 그 모집 공고란에다가 토지 확보 현황 그리고 탈퇴 및 환급 조항 이런 것들도 굉장히 뒷단에서 막 움직였거든요. 이 지역주택조합 거를 신청하는 순간, 계약서 쓰는 순간 해지가 안 돼요. 내가 그냥 뭐 10%를 주고 산 것을 10%를 날린다고 해도 해지를 안 해줘. 그렇게 적혀 있어.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대타를 구해야 돼, 대타를. 대타를 안 구해오면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바뀐 게 업무 대행자의 업무 대행 범위를 좀 구체화해서 적어라. 어디서 어디까지 그 업무 대행을 하는지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적어라. 그리고 뭐 시공 보증서 같은 것도 적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 이제 관련된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뉴스 같은 것들을 한번 또 검색해서 보세요. 지역주택조합 왜 늘림보인지 이제 그런 것들도 쭉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다 적혀 있어요. 뉴스 안에. 그래서 울랄라 울랄라 20%는 저렴하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제가 봤던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년이 넘어도 마치 뭐 몇 년 뒤 될 것처럼 해놓고는 10년이 넘어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곳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전국에. 땅만 조금 이렇게 매입해놓고. 그리고 사업 부지의 95% 이상 나중에 소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김해 감계 힐스테이트 여기 지역주택 하고 있으니까 뭐 해라 이 말이네. 또 광고 뉴스네요. 광고 뉴스. 나쁜 놈들이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어,
뉴스를 가지고 일단 보는 거예요. 뉴스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나씩 해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될 게 뭐냐면, 뭐, 약간 어려움들, 단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 사례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 사례, 그 사업장을 각 지역별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언제 설립을 해서 언제 분양까지 다 해서 그 건립을 다 해서 입주까지 했는지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고 그때 그 분양가 대비 지금 얼마큼 상승했는지 좀 잘 된 지역을 몇 군데 좀 찾아내야 되고 또 잘 안 된 지역들도 좀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잘 된 지역은 그때 왜 잘 됐었는지 찾아서 뭔가 포인트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가끔씩 그 직장인들 위주로 하는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직장에서, 특히나 직장인 탄탄한 것 같은 경우는 뭐 소득 수준도 괜찮고, 그래서 또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 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실제 제가 과거에 뭐 창원에 있을 때도 뭐 마산이나 뭐 이런 지역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직장 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 500만 원대 분양가 대비 지금은 너무나 많이 상승한 단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잘 나갔고요. 근데 반면에 또 잘 안 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 지역의 옥석을 좀 가려내는 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궁금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역들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미 좀 완료됐거나 아니면 정말 지지부진하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지역들 그 지역들하고 같이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시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무래도 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게 투자할 때 포인트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탁 찾아서 가이드 해주면 아마도 지금 이 부동산 업을 하면서도 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고견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가이드를 좀 많이 해줄 수 있겠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업장들도 뭐다 분석해서 뭐 자료를 뭐 준비한 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기인 주택법부터 시작해서 일단 기본적인 흐름 이해하시고 나중에 업무 플로우 같은 거 다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또 찾아보시고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관련 뉴스들 실제 사업장들까지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또 이야기 많이 나눠보시고 상황 판단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국토부에 들어가 보면 정책 자료실에 이런저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택 건설부터 관리까지 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열어보면 뭐 관련 법규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주택법에 대한 이야기, 그 외에 구구절절한 주택 건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법령 사이트에서 봤던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 더 보기 좋게 PDF로 만들어 정리해서 올려둔 게 있어요. 아마도 이제 뭐 건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 같고요. 매뉴얼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분양하고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자세한 내용들은 주택공급 업무 매뉴얼이라는 곳에 또 담겨 있어요. 뭐 대충 이런 자료죠. 그래서 목차 같은 거 보면 뭐 입주자 저축, 입주자 모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공급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주자 선정하고 뭐 기타 등등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택 건설부터 관리까지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목차만 해도 꽤 내용이 방대해요. 주택 건설, 관리, 업무 매뉴얼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와 있고 차례는 보시면 주택 건설 사업, 주택 건설 기준, 감리, 주택 공동주택 관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편 내용만 하더라도 내용이 꽤 많고요. 다 합쳐보면 페이지 수가 꽤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뭐 절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뭐 관련 법규도 나오고 용어에 대한 설명 쭉쭉쭉 가보면 이제 사업 계획 받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플로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자료 정도까지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자료는 제가 에버노트로 그 신청해 주신 이메일로 답변까지 제가 오늘 보내놓을게요. 그러면 이 자료하고 제 영상 보고 공부하시면 아마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시청자 질문은 답변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